지금 소개받은 다이어리알의 이은하입니다. 전라남도 향토 음식 발전 방향 너무 주제가 커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조금 부담을 안고 강의를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 향토 음식 아까 앞선 우리 강사님들이 향토 음식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대중들이 먹어온 음식들. 아까 그래서 짜장면도 향토 음식이라고 했고, 뭐 우리 의정부의 부대찌개도 사실 향토 음식인 거죠. 근데 그러면 난 전통 음식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달라요. 전통 음식은 교집합이 굉장히 크지만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어디 궁중 음식이다, 어디 반가 음식이다 하면 좀 향토 음식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어 보이죠. 왜냐면 그런 궁중 음식, 반가 음식 같은 경우는 뭔가 기록이 있어요. 특히 궁중 음식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록은 과연 누가 했을까? 그 옛날에 뭔가 글을 갖고 문자를 가질 수 있는 계급,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그런 걸 또 어떤 걸 정리하냐? 보통 의례 음식을 정리를 하죠. 막 제사 때는 어떻게 하고, 임금님의 행차 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걸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많은 음식들은 그 대다수의 대중들, 소위 기층 민중들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정리예요. 그 시대에 어떤 식재료가 있었나? 어떻게 먹어왔나? 또 하다못해 반가라 하더라도 반가에서는 평소에 무엇을 먹었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향토 음식이라고 명명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막 이렇게 딱딱한 음식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대중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전라남도의 향토 음식 발전 방향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이제 다이어리알, 좀 회사 이름이 긴데요. 저희 회사가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외식 트렌드라는 책을 내고 있고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저희가 여러 출판도 하고 여러 컨설팅도 하고 음식 관광, 음식 전시, 제 음식 컬럼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회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태리 식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로컬 식재료를 잘 활용한 식당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경쟁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로컬 식재료를 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테이스팅을 하는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의 우리 향토 음식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을 한번 그려보고 제가 생각하는 전라남도는 어떤 걸까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페이지가 오늘 강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도, 제가 한 음식 관광을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요. 내가 남도 막기에 남도 음식 관광 하자 그러면은요, 10명에 8, 9명 우리 남도 막기행 합시다 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남도는 충청남도도 있고요, 경상남도도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미 그건 전라남도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전라남도가 그냥 남도 막기행의 대명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는 글로벌 남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선 강사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 음식은 어디일까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중국 음식인 거고요. 서양 유럽 음식 중에서는 뭘까요? 이태리 음식일 거예요. 파스타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다 퍼져 있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 식당, 그 조그만 식당이어서도 그래요. 이태리 식당이니까 여기는 이태리 어느 식이에요? 물어봐요. 뭐 시칠리아식이에요? 뭐 나폴리식이에요? 북부 밀라노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셰프가 고민을 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뭐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외식의 시장의 고객들이. 그러면은 K푸드 완전히 뭐 지금 붐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는 K푸드 김치 다 알아요. 고추장 다 알아요. 그러면은 K푸드에서도 어디 음식? 그래 남도. 야 한국에서의 남도는 저 전라남도의 그 비옥한 땅을 말하는 거고 원래 거기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래 라고 해서 글로벌 남도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발효인데요. 저는 이걸 갖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는 남도 발효입니다. 자, 발효 음식은 간혹 착각 속에 우리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대장간장, 고추장, 김치, 식초, 뭐 전통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효 음식은 다 먹고 살아요. 치즈를 먹고 와인을 먹고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발효가 물론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전역에 발효 음식이 발달되어 있지만 남도 발효라는 걸 저 특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향토 음식의 발전 방향 속에는 크게 남도 발효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가서 차별화시킬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면 남도 발효를 어떻게 하면 인식시킬 수 있지?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남도 발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정리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정말 큰 대기업의 그 상무님이 많은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런 브랜드의 확립이 필요해요. 남도 발효가 한국의 발효를 넘어서 남도 발효가 자리매김되는 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남도 발효가 어떻게 규명이 되어 왔나 그리고 그런 남도 발효를 기록화 그 기록을 갖다가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브랜드랑 이런 또 교육 또 하나는 그것이 왜 우리 이걸 왜 합니까? 당연히 음식 관광의 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남도 발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단순히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남도 발효에 대한 발굴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교육 그리고 육지 발효와 그 바다 발효와 육지 발효에 대한 구분 남도는 두 개의 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음식 관광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다 이 두 가지는 이 음식 관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에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전라남도 이번에 전라남도 안에서 저한테 떠오른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그 프랑스랑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바스크란 지역을 갔어요. 이 바스크는 그 피레네 산맥의 서부 지역 예전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스페인이랑 경계예요. 스페인이 훨씬 많고 프랑스가 적은데 이 바스크를 가서 저는 프랑스 쪽 바스크 음식도 먹고 넘어와서 스페인 쪽 바스크 음식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묵었던 숙소가 그 바스크 프랑스 지역에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막 지도를 알려줘서 여기 놀러 가고 저기 가고 막 이쪽에 가면은 뭐 내륙의 바스크 음식을 볼 수 있고 저쪽에 가면 바다의 바스크 음식을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내가 찍어서 여기는 프랑스입니까? 스페인입니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기는 바스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제가 갔던 이제 프랑스 쪽 바스크 사람은 그 예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자를 막 공부해. 그러다가 한자 아니야. 우리 것만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어느 세대는 한자를 안 가르쳤던 세대가 있어요. 근데 아니다. 한자를 공부해야지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애들도 다시 바스크어를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크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또 스페인을 넘어와도 그 바스크 음식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여기를 거쳐온 셰프들은 간혹 자기 본국에 넘어가가지고 내국 셰프들이 공부를 하고 가서 바스크 음식의 그 테마를 갖고 식당을 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즉 말하면은 바스크 사실 시골 음식이에요. 파리나 그 큰 대도시에서 본다면. 근데 그게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스크 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스크는 굉장히 비옥하고, 우리가 전라도가 그래서 비옥한 평야가 많아. 그래서 바스크도 저쪽 해안가는 해안가 바다 바스크, 저쪽 내륙은 내륙 바스크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누에바꽃이나 바스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바스크의 새로운 음식. 꽤 오래전에 이런 캠페인을 펼쳤던 거예요. 바스크의 음식에 전통과 현대를 결합해서 맛과 예술을, 옛날 것도 알리지만 현대인한테 더 잘 알릴 수 있는 옷을 입힌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걸 예전부터 해왔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도 고민이었겠죠. 우리 바스크 음식, 바스크 문화를 알리고 싶은데 그냥 알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트렌드를 좀 입힌다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바스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바스크처럼 저는 전라남도, 그러니까 즉 남도의 풍성함이 비유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좀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여러 지역 공부랑 음식 관광을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다는 아니지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전라도에서 오신 분은 저게 인상 깊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걸 제가 전라남도 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몰라요. 이제 고흥에 가서 굴 껍데기까지 끓이는 피굴, 거기는 또 낙지죽을 낙자죽이라고 해서 팥이랑 끓이고요. 그리고 밥이 들어간 삭힌 김치, 그리고 묵덕장이라는 것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전 목포에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제콩나물 아시나요? 뭘로 지푸라기를 태워서 콩나물을 키울 때 그걸 넣어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그 재에서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하게 돼서 진한 맛을 내는 거죠. 이 제콩나물 만든 음식들, 그리고 반동치미라든지 나중에 정말 여기도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알릴 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알리지 않았나. 우리 김치가 있어. 우리도 여수의 갓김치? 이제 거기도 알아. 그럼 갓김치를 더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의 예로,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인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장명인이 계세요. 기순도 명인인데요. 기순도 명인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한국 식품 명인이에요. 뭘로 명인이냐면 진장으로 명인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기순도 명인님이랑 1년 동안 제가 기획을 해서 기순도 발효학교를 오픈했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장을 배울 수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서울도 있고 서울 근교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가 저 프랑스, 스페인 와이너리 투어를 갑니다. 근데 와이너리 투어를 왜 가냐? 그 와인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는다고 그 포도주를 잘 만들 수 있는 와인이 척척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포도가. 근데 그 환경, 거기에 기후, 거기에 땅, 그래서 그걸 때로와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천지인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공기, 거기에 물,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돼서 저는 그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기순도 전통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8번을 가야 되고 16강을 듣다 보면 2달이 걸리는데 사실은 비용도 비싸요. 왜냐면은 풍성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33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기순도 명인님이 여기에 370년 된 시간장이 있는데, 시간장을 먹는다 안 먹는다를 떠나서 양진제 종가에 그 집안의 음식들도 발효 체험을, 그러니까 밥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진솔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오픈을 했어요. 저도 두근두근했죠. 과연 이거를 누가 그 비싼 비용을 내고 올까? 저는 딱 그리고 이게 전문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10명만 뽑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인데 2대1의 경쟁률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선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온 멤버들이 누구냐면은 소위 서울의 소위 스타 셰프들도 있고요. 아주 큰 약간 기업형 외식 대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를 매주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강까지 2번이 남아서 저도 매주 내려가서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 와서 처음에는 낯설었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그 보람을 느낄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2번밖에 안 남았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런 장교육은 어디서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상 체험을 하면 밥을 먹는데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간장을 전통 간장은 이 집에는 370년대 시간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거 시간장을 그렇게 고급이고 비싼 걸 맨날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장을 교육하는데 보통 간장, 청장, 1년 된 청장, 한 2, 3년 된 중간장,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진장, 그리고 그걸 응용한 맛장. 그럼 여기서의 사람들한테 그걸 알죠. 이거는 청장으로 한 콩나물국, 꼬막국, 진장으로 한 담양 칡소, 떡갈비 이런 식으로 중간장으로 한 청국장 무침 그리고 간장으로 담근 김치 이러한 디테일이나 남들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걸 알려주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소박한 그 종갓집에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화됐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큰 남도 발효를 잘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중간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 뭔가 교육적으로 체험이든 교육이 잘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례로서 제가 남도 발효교육의 한 예로 기순도 발효학교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학교 교육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도 발효를 그 다음에 확립해서 그게 잘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예를 저는 목포의 예를 하나 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경험했던 제가 이제 좀 같이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2019년도에 맛의 도시를 선포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잘한다? 못한다. 여기 또 목포 분이도 계실 수도 있고 남도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걸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런 수순으로 가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수순으로 간 거예요. 자, 남도 발효에 대한 브랜드가 이제 정말 구축이 되고 내가 발효 음식에 대한 고객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남도 발효를 어떻게 확산시켜서 우리가 음식 관광으로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건데 자, 목포는 맛의 도시를 선포해서 우리는 목포에 오면은 그 진기한 맛을 다 볼 수 있다 라고 크게 63필승에서 선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전국의 여행업, 관광 그 산업에 관련된 사람을 다 불러서 크게 하고 미슐랭 스타 4분을 초청해서 남도의 식재료를 갖고 요리까지 선보이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포식을 했는데 그래 관광업에서 목포에 가면은 맛있는 게 많고 볼 게 많은가 보다 해서 갔는데 어디를 가서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라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뜸맛집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목포에서 인증한 맛집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100개 만드는 걸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암행평가를 다 해서 100개를 구축해서 지금은 조금씩 늘어서 현재 지금 133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신들이 관광을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인증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통은 맛집 데이터 확보 인증까지 했다. 그러면 그 뒤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
하나 만들었어요. 이 과정이 투고 온 사람들이 먹고만 가면은 좀 너무 아쉽잖아요. 먹고 자고만 가고 관광만 하고 가면. 그러면 손에 쥐고 가야 된다. 쥐고 가야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지역, 이제 지금은 목포의 예니까 목포의 의미를 살린 주전부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전부리 3종을 만들었어요. 목포가 그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 목화가 육지면이라도 목화가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걸 사람들이 지금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화 솜빵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파. 아마 전국의 90%가 전라남도에 비파가 생산되고 있는데 또 목포의 시목이기도 해요. 그 비파 다크와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주식 김이 많이 나죠. 그래서 맛김 새우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처음에는 20개의 그 지역 베이커리의 오너나 셰프를 모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팔고 현재도 11곳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을 시켰죠. 그 다음에는 남도의 허들이 뭔가요? 남도밥상의 허들? 남도밥상의 허들은 저는 사실은 저도 혼자 여행하거나 둘이 여행할 때 제일 괴로운 거 나도 남도 한 상 먹고 싶은데 혼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그리고 둘이 가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집, 그 남도의 여기 목포니까 목포의 전통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있게끔 1인 밥상.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마 전 남도의 전체 지자체의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 밥상을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고 캠페인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투고 상품이나 1인 밥상을 만들고 이러한 수순, 이제 여기에 더 살이 붙겠죠. 그래서 이게 음식 관광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가 그 목포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페이지를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남도가 이제는 빨리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경상남도도 남도지만 남도는 전라남도의 남도다. 그 남도가 어디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음식 그게 어딘데? 한국에 가면 서울은 다 나는 봤어. 근데 서울은 봤는데 야 진짜 먹을 데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거기 너 남도 가봤어? 그 남도를 가봐야지 해서 글로벌 남도가 돼야 되고 그 남도에서의 발효. 한국은 발효 음식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다 김치 아는데 그보다 더 심화된 거 발효해서 한국 발효는 무엇인지 거기서 그럼 진짜 남도 발효는 어디를 가져올 건지 제가 아까 오늘 아쉽게도 끝났는데요. 저쪽에서 제가 여수 돌산갓 음식 개발과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저기서 돌산갓으로 돌산갓 김치를 넣은 고켓을 만들어서 아까 시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시작 전에 드신 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도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교육이 됐고 아까 그 교육의 예로 제가 아까 간장도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남도 발효 교육을 했고요. 남도 발효의 음식관광 전략.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차별화돼야 되는 거. 이제는 K푸드가 많이 알려졌어요. K푸드가 알려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남도가 가져야 될 작은 거. 이거는 작은 차이의 재발견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품 확장의 키워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로 오늘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야말로 현대인의 신을 이어주는 가장 큰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의 절대적인 영역인 음식이 다양한 트렌드에 맞는 특별한 모습으로 그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정한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향토 음식 발굴이 진짜 더 필요한 때이고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남도 발효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저는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